네, 8장은 데이터 처리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크게 정수, 실수 같은 수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들로 이루어진 이제 문자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수치 데이터 처리에는 그 엑셀이라고 하는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한 경우인데요. 입력된 수치 데이터들을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원하는 연산 결과를 얻어내고 그 얻어진 결과를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2차원 막대 그래프나 뭐 3차원 시각화 모델링을 통해서 얻어진 그 수치 데이터를 사람이 해석하기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자열 데이터의 예는 그 질병 치료나 신약 개발을 위해서 단백질 구조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DNA 유전체 정보, 네, 그 유전체 정보에서 특정한 염기 서열을 찾아내는 거죠. 특정한 염기 서열의 패턴을 찾아내서 그 염기 서열을 뭐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또는 그 염기 서열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해 nem으로써 질병 치료나 신약 개발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 1장에서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폰 노이만 구조는 메모리에 명령어들의 집합, 즉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에서 프로그램 속의 명령어를 하나씩 꺼내서 해독을 한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함에 따라서 메모리 속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명령어가 실행이 되었을 때 메모리 속에 남는 데이터가 이제 최종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 스프레드시트, 엑셀과 같은 거죠. 이 엑셀이 실행되는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폰 노이만 구조와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엑셀 예가 있는데요. 엑셀에서 이제 처음에 중요하게 다루는 게 셀이죠, 셀.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 칸을 다 셀이라고 합니다. 이 셀을 지칭하기 위해서 뭐 행과 열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알파벳인 이 열부터 해서 C7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네, 요 셀을 나타냅니다. 각각 셀에 들어있는 걸 보면 여기는 수치가 들어있고요. 5, 2, 3 여기는 스트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썸이죠. 합. C3부터 5, 2, 3, C5까지를 썸 전부 더하라는 명령어 연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을 메모리라고 본다면 이 셀 안에는 데이터, 정수 데이터, 스트링 데이터, 그리고 명령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폰 노이만 구조를 그대로 본떠 있는 모습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그 수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익숙하거나 많이 사용해 본 분들은 뭐 이 부분은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엑셀 말고 문자열 데이터 처리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살펴보면은요. 네, 엑셀이라고 하는 이제 스프레드 시트에 보면 이제 워크 시트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아래 그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요? 지금 다섯 개의 워크시트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판매라는 이 워크시트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띄워 넣고 그 중에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엑셀에서도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띄워 놓았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뭐 프로그램을 띄워 놨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판매라고 하는 워크시트를 보면은 여기 현재 C3, C3이죠. C3라고 하는 이제 이 워크시트 내에 셀이 선택이 됩니다. 이 셀은 메모리처럼 간주되니까 메모리의 주소 역할을 하죠. C3는 이 셀을 가리키는 주소 역할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수치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다른 데에는 이제 문자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지기는 뭐 수치 데이터로 보여주는데 실제는 어떤 명령어가 연산된 최종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뭐 1월 판매 중에서 뭐, 뭐 볼펜 여기 가양 아트박스라는 데서 이 거래처에서 뭐 거래처에서 판매한 거네요. 판매한 모나미 볼펜의 뭐 이게 가격이면 이제 가격의 합이 되겠죠. 개수면 이제 개수의 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과 비교,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엑셀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즉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동시에 띄워놓고 그때그때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언급한 이제 셀입니다. 엑셀에서 자료를 담고 있는 공간, 셀이죠. 여기서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C4죠. C4. C4가 이제 이 셀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주소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 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즉 셀을 이제 메모리로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앞에서 봤듯이 수치 데이터 값이 들어 있고요. 또 문자열 데이터 문장 같은 게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데이터 같은 것들에 대한 연산식 즉 명령어가 들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안을 보면 명령어가 들어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셀은 폰노이만 구조의 컴퓨터에서의 메모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의 범위를 우리가 언급하고 지칭할 수 있듯이 셀의 범위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콜론을 이용해서 A1 콜론 C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A1서부터 시작해서 C2에 해당하는 여기 6개의 셀이 셀 범위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3 시작, 그 다음에 D5 여기죠. D3, B5는 여기 이렇게 9개인가요? 이렇게 9개가 선택이 됩니다. 이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엑셀의 여기 왼쪽
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B2, C7 그러면 여기서처럼 B2 여기, C7은 C7 여기. 그래서 이 전체 이 부분이 이제 셀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E3, H3라고 해도 E3 여기, H3 여기 여기서 길게 이 부분이 선택이 되고 F4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7 여기 아래까지 4개의 셀이 이제 하나의 범위로 이제 선택이 됩니다. 네, 셀에는 그 수치 데이터, 정수, 실수 같은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열 그리고 계산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셀에 넣는 방법은 셀을 선택을 하고 직접 그 계산식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엑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fx라고 있는 이 입력창에다가 직접 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B2 더하기 10인데요. 이 앞에 항상 이제 이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를 계산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B2는 이제 90이 되겠고요. 이 셀 항목을 지칭하죠. 그래서 이제 100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00이 실제로는 계산식이 들어있지만 계산식이 계산된 결과인 100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마치 B4라고 하는 여기 100이 보이는 여기에 실제로는 이제 B2 더하기 10이라는 계산식, 즉 명령어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식에서는 이제 많은 산술 연산이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숫자들, 연산자, 그리고 다른 그 셀을 참조하는 이제 셀 참조죠. 이걸 이제 폰 노이만 구조로 보면은 이제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의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죠. 함수는 어떠한 이제 명령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fx에 이 셀이 선택이 됐고 이 셀 안에 이제 계산식 A2 더하기 B2입니다. A2는 48, B2는 4. 그래서 계산식이 들어있지만 보여지기는 계산식이 계산된 결과인 52가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퀄이 있어야만 계산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래에는 max라는 함수와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이 함수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범위는 이제 B2에서 B7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37이고요. 가장 작은 것 10입니다. 그래서 37에서 10을 빼니까 27이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이 셀에 들어있는 거는 이런 계산식, 이런 명령어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제 연산식에 보면은 단순한 수치 데이터, 그다음에 연산자 등등이 이제 쭉 나열이 돼서 나타나는데요. 이 연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최종적인 연산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연산자들은 이제 항의 개수에 따라서 항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등으로 나뉘는데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이제 항이 두 개인 경우까지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따로 부여가 됩니다. 결합 법칙도 왼쪽으로 결합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결합할 것인지 괄호가 있을 경우 이제 우선순위와 더불어 결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어진 거는 이제 1 더하기 2 곱하기 3인데요. 어느 연산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연산이 되면 연산 결과가 다른 연산자의 또 다른 이제 입력 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하는 걸로 보면은 1 더하기 2가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하고 곱해지는 그런 계산이 이루어져서 9가 되고요. 뒤에 있는 이제 2 곱하기 3을 먼저 계산을 하면 6에서 7이 됩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산시계에서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연산자에 따라서 항의 개수가 이제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뭐 세 개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개인 경우는 제외가 됐고요. 하나인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를 뜻하는 음수죠. 음수를 뜻하는 단항 연산자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항, 이것도 이제 이진 연산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진 연산자들 중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연산, 캐럿이라고 부르는 지수연산이 곱하기 나누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네, 일반적인 수학에서처럼 엑셀에서도 연산자 간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게 이제 언급했듯이 부정, 마이너스. 가장 낮은 게 관계형 연산자, 크다, 작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런 연산자들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연산식을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주어진 예는 10 더하기 35 곱하기 4의 2제곱 마이너스 10 나누기 5입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하면 이 지수연산 4의 제곱이 가장 먼저 연산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4의 제곱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곱하기나 뭐 나누기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이루어져도 되지만 이제 결합에 의해서는 뭐 왼쪽부터 먼저 생각을 하니까 일단 왼쪽부터 생각을 해보면 560이 되고요. 나누기는 이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 더하기하고 마이너스는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여된 그 해석이 아닌 별도로 특정 연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싶다면 이렇게 괄호를 해주면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35를 먼저 계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수학에서의 이제 결합 법칙이 있듯이 뭐 엑셀에서도 연산식, 계산식을 해석을 할 때 이제 결합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뭐 좌결합을 할 것인가 우결합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좌결합을 디폴트로 합니다.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빼기 2 빼기 3은 이제 좌결합으로 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되죠. 근데 우결합으로 하게 되면 마치 뒤 괄호가 있는 것처럼 연산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실제 괄호를 하게 되면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 괄호를 넣은 게 아니라 우결합의 해석, 오른쪽부터 먼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수학에서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도 좌결합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이제 계산의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산제 우선순위, 결합법칙, 항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지수연산,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있는데 다 이항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수연산을 먼저, 그 다음에 나누기가, 곱하기가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하고, 네. 여기서는 우결합 오른쪽을 먼저 계산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1 더하기 18을 하고 2를 빼도 똑같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수식들을 해석을 해서 연산을 할 때 이런 이제 수식 트리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수식 트리. 그래서 여기서처럼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연산 3의 제곱. 그래서 결과를 얻어낸 결과가 이 곱하기의 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하고 2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10 나누기 5도 연산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여기 빼기에 두 개의 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빼기 결과가 이제 16이 나왔고 이 앞에 1과 16이 다시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는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연산식 계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4 더하기 5 곱하기 2인데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곱하기 먼저 계산하게 되면 14가 되고요. 따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하기 때문에 9, 2, 18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수 연산에서도 가만 놔두면 연산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괄호로 따로 부여를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래의 경우는 세율 7%가 반영이 돼서 총 요금이 10달러 65센트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럼 원래 세금 7%의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원래 가격, 세전 가격은 얼마였을까? 라는 거를 계산을 해본다면 세전 가격을 X라고 놓는다면 X에다가 X의 7%의 세금이 부여된 가격이 더해진 것 되죠. 그게 10달러 65센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X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묶었다는 얘기는 덧셈, 더하기를 먼저 계산, 더하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X는 10.65를 1 더하기 0.07의 이 괄호로 묶은 이 연산 결과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눠봤더니 이제 9달러 95센트. 즉 세금이 부여되기 전에 세전 가격은 9달러 95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계산은 아래와 같이 1 더하기 B6가 가로로 묶여져 있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로로 안 묶게 되면 결과가 10달러 72입니다. 즉 세금 전의 가격이 세금 후의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엑셀에서의 관계형 연산자는 논리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비교 연산자가 됩니다. 비교는 이제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본다시피 결과는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피연산자로 들어가는 이 항들은
이제 비교가 가능한 엑셀에서는 주로 뭐 이렇게 수치 데이터, 정수냐 실수냐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열 간의 비교도 하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연산자 기호로 보면은 뭐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작거나는 작고 또는 같다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니까 얘는 참이 됩니다.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엑셀에서 각 그 셀 내에 집어넣는 들어가는 값은 fx에 이렇게 equal 여기서 이제 if문 안에 관계형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k3, k3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여기서 k3는 여기 45가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에버리지가 45인데요.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S, success. 그렇지 않으면 즉 90보다 작으면 fail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엑셀에서의 연산식이 이제 주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뭐 사용 예는 여기서처럼 12, 30보다 작다 그러면 true가 되겠고요. 얘는 같으니까 true, 얘는 같지 않다니까 false가 됩니다. 얘는 35가 30보다 크니까 얘는 true. 뭐 A5하고 B5인데요. 뭐 요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은 A5, B5 이걸로가 아니라 이거 다른 사례로 봐야 되겠네요. 이 셀 A5와 셀 B5에 있는 내용을 비교합니다.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는 뭐 참거짓을 결정할 수는 없겠네요.